반갑습니다. 송진구 교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만난 분이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집값 얘기만 나오면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친한 친구하고 본인은 그 5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2년쯤 전에 5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2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20억이 됐고 본인은 5억 전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걱정은 이제 좀 있으면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집 주인이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지 그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사일에 가장 높은 집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무려 1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통계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저축 가능한 금액이 102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처럼 금리가 제로인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2만 원을 모아서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무려 82년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30세 때 시작을 했다 그러면 112살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82년 이후에도 현재 있는 집값이 10억 원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순순히 저축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인은 해고되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자영업자는 만나보면 더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크의 주제는 과연 인간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불안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ABO님들도 오늘 강의를 토크를 잘 들으신 다음에 아주 좋은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솔루션을 갖고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받은 세 분의 리더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소속 IBO 차부선입니다. 아유, 목소리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운드 소속 다이아몬드 ABO 김미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운드 소속 다이아몬드 ABO 김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세 분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핀을 갖고 계신데 오늘 저랑 어떤 얘기를 저한테 묻고 싶어서 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어떤 얘기가 궁금하죠? 오늘 저희 교수님과 함께 네. 얘기 나눌 주제는 네.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소비자들도 그렇지만은 또 최근에 알고 있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언제까지 갈는지 그렇죠. 궁금하고 네네. 불안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또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내가 죽으면은 내 가족들은 어떡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하시겠네요. 예, 그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이 암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네. 정말 이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제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취직을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분은 이미 그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불안하세요? 세 분 입장에서 볼 때? 네.
제 같은 경우에는 네. 막 불안하고 막 막막한 그게 너무 무서워서 네. 암웨이를 했었거든요. 아. 그 덕분에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런 높은 핀을 갖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한번 다음 세션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리더님은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였고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아, 그 부유하셨겠네요. 여유도 있어서. 네,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아주 자태가 아주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차우선 리더님처럼 전업주부였습니다. 아, 네네. 결혼하고 계속 전업주부 하셨어요? 계속 사업하시기 전까지? 그냥 계속 전업주부로 살림만 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예전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를 해서 자회사를 포함해서 직장생활 36년을 했습니다. 36년요? 아,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거의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죽음. 아, 이거 처음부터 센데요? 이거 어느 분 주제예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네. 제 친구 남편이 네. 어린 아이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저런. 저는 이제 전업주부였고 그 남편만 의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진짜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내 주위를 이렇게 세울 뭔가를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굉장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 그냥 하실 때는 모르셨는데 네네. 주변에서 그런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야,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구나. 그렇죠. 내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네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네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무료함입니다. 무료함. 네, 그건 저. 아, 그래요? 거예요. 네네. 네. 남편이 그 사업이 잘 되었었어요. 네네. 근데 영원히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었어요. 그렇죠. 사업은 그렇죠. 네, 언제 잘못될 없었어요. 수도 있죠. 예.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고 됐느냐 하면 주변에 부도가 많이 나는 걸 보게 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이거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우리만 잘하면, 우리 남편만 잘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부도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나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맞아요. 거래처가 그래서, 잘못되면 못 받을 수 그런 있으니까.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남편 사업이 영원히 잘 된다 해도 그때 이제 우리 두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무료해질 수도 있겠구나.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뭔가가 의미가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메를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선택하시기 전에 통상적으로 그때는 소비자였을 텐데 네. 이렇게 후원을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스폰서. 네. 그죠? 네. 그분들이 오셨을 때 또 제품들을 권해드리고 그걸 사용해 보셨겠네요? 예, 그게 DC 드랍스를 쓰게 됐는데 네. 그게 한경 제품인 거예요. 근데 한경 제품이 환경 제품. 죄송합니다. 환경. 환경 제품은 인체에도 무해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자연에 무해한 거는 당연한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괜찮다. 네. 이거 굉장히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환경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22년 전에 제가 22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되셨어요. 그때도 밀가루로 설거지를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나눠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내처럼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있지만 삶이 무료해질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어떤 일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경험해 보니까. 네, 분명히. 그래서
어쩌면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의 성장도 되고 세상에도 좋은 일이잖아요. 한 가지 꿈을 쓴다는 건. 맞죠. 그리고 어쩌면 불안했던 경제적인 안정권에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어머님이 그 밀가루, 그러니까 세제가 너무 환경을 해를 끼치니까 그런 설거지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네. 그러시다가 제품을 만났고 네. 제품이 좋으니까 아 이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나처럼 예. 뭐 경제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삶이 무료해지면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아메이 비즈니스를 좀 권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이 되셨다는 얘기네요. 네. 무료화시길 잘했네. 네. 진짜. 안, 네. 안 그랬더라면 오늘날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부군께서는 죄송하지만 그 네. 사업 지금 하시나요? 아니요. 고 봐요. 사업은 이제 정리될 때가 있거든.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정리할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끝날 때는 어떻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네. 잘하셨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다음 키워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입니다. 이 퇴직입니다. 퇴직. 이거는 어느 분? 당연히 제 모습이겠죠.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네. 제가 저 79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좀 젊은 나이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뭐 철가방이다, 뭐 그렇죠. 철밥통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은 네. 사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2차 그 유류 파동이 일어나고 네. 한때는 제가 이 보충원의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다. 보충원.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보직이 없이 그래서 이래 뭐 어떨 때는 뭐 풀도 뽑고 어떨 때는 잔디도 심고 그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직장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네. 또 한시적으로 명예퇴직의 제도가 또 도입이 되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각자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책임을 강하게 부여해주는 그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입사를 할 때는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마 그 당시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더 어려움이 더 다가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들어가셨던 직장 명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회사였는지? 저는 주로 발전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발전소. 예. 그럼 한국전력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회사 아니에요? 진짜 뭐 어, 좋습니까? 뭐 시내 직장이다 시내 뭐 직장. 그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평생 직장이라 하더라도 네. 이 정년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맞아요. 결국은 퇴직을 하거든요. 결국엔 나오죠. 예. 저도 2015년도에 네. 정년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정년퇴직 하시고. 예, 예.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은 근데 실제 정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내지만은 네네. 그래도 막상 이제 본인들한테 퇴직이라는 게 명 떨어지면은 네. 사실 당황하죠. 아무런 거 없이 맞아요. 그 계획 없이 그렇게 이 인생의 하반기를 맞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는 또 이 퇴직을 할 때 이 퇴직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이 어떤 즐거움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퇴직 소감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퇴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뭐 좀 15년 그러니까 그 2015년에 퇴직하실 때 소감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네. 다른 동료들은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웃으면서 한 근원이 이유가 뭐예요? 물론 아메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 이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네네. 사업소 이동을 하면서 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2015년도를 퇴직을 하면서 아니 사모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얼마쯤 되셨어요? 한
한 5, 6년. 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22년, 25년. 한 3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퇴직하실 때 그 퇴직의 변이 예. 아주 행복하게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엄청 부러워들 하셨겠네, 동료분들이.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그래서 이 평생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직업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평생 직장은 한 번은 은퇴해야 되니까 예, 예. 내 직업은 평생을 할 수 있으니까. 평생을 할 수 예,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친구분들도 엄청 부러워하셨고, 그죠? 그렇죠. 그 우리 리더님은 엄청 자랑을 하셨고. 행복하죠. 행복하시네. 자, 우리 살면서 아까 오늘 그 세계의 화두가 죽음에 관한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예고되진 않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늘 나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언젠가는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근데 준비하지 못하면 가족이 불행해서 한다. 그 다음에 무료함. 이게 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뭔가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데 그 전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무료한 생활보다는 누구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을 활동하게 하는 그 시작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퇴직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렇죠. 피할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세션에서는 뭐를 우리가 찾아볼 거냐면 우리가 불안이 과연 뭔지 이 불안이 왜 생기는지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토크지만 여긴 짧은 강의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인사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다른 분들한테 리크루팅 하실 때 특히 전해드리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 생각합니다. 자, 우리 리더님께서 나는 노후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준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다 그 생각은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못해요. 죽음에 관한 생각도 하지만 막상 뭘 못해. 무료한 걸 느끼긴 하지만 막상 뭘 못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머리가 더 커졌어요. 제가 논문들을 엄청 읽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한테 이 작가님이 화두를 주거든요. 이 아메이 비즈니스 할 때 문제가 이거다. 이걸 좀 당신이 찾아줘라. 찾은 건데 자, 뭐가 문제인지 보자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집단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문제인데 그 게리 하멜이라는 교수가 쓴 논문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원숭이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원숭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원숭이를 4마리를 넣어놨어. 4마리를 넣어놓고 우리 안에 중간에 나무를 높게 이렇게 그 작대기처럼 높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바나나를 묶어놨어요. 그럼 애들이 놀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그 바나나 먹으려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때 그 위에다 어떻게 해놨냐면 원숭이가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위에다 물통을 만들어 놓고 물이 꽉 쏟아지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갖다 물벼락을 딱 맞은 거야. 그러니까 놀란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안 올라가는 거야. 그 중에 물벼락 안 맞은 3마리가 차례대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다 물벼락을 맞은 거야. 근데 그 4마리가 물벼락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 뒤부터는 바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올라가더래. 물벼락 맞았으니까. 그래서 게리 하멜 교수가 다음으로 뭘 했냐면 그 4마리 중에 1마리를 뺐어요. 우리 밖으로. 그 새로운 1마리를 넣었어. 그 얘는 물벼락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바나나가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3마리가 뒷다리를 잡더라고요. 가지 마라. 가지 마. 맞아. 야, 가면 물벼락 맞아. 이러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얘기를 뒷다리 잡으니까 안 올라간 거야. 그 하멜 교수가 또 1마리를 뺐어. 물벼락 맞았던 애 1마리를 또 넣었어. 그러니까 걔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벼락 맞았던 2마리하고 맞지 않았던 1마리가 말리더래요. 그게 물벼락 맞지도 않은 거야. 맞아요. 이해하겠어요? 이번에 또 1마리를 뺐어. 1마리 또 넣었어.
그랬더니 물벼락 맞은 한 마리하고 맞지도 않은 두 마리가 말리더래. 마지막으로 한 마리 마저 뺐어. 마저 넣었어. 그랬더니 걔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벼락 한 번도 안 맞은 놈들이 말리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게리하멜 교수가 무슨 얘기로 결론을 주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야, 하지 마. 옛날에 다 실패한 거야. 절대 안 돼. 우리 리더님들이 현장에서 리크루팅 하실 때, 야, 인생은 어떻게 될 수 없잖아. 너 죽을 수도 있어. 준비 안 되는 죽음은 가족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니? 너 무료하지? 일해야 되지 않냐? 퇴직이 가까웠잖아. 어쨌든 퇴직할 수, 직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메이, 네트워크, 그건 안 할래 이런단 말이지. 왜? 근데 안 할래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 해봤나?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반대? 뒷다리 잡기 하는 거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들이 반대가 더 심해. 맞아요. 이게 이 논문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님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야, 이거 하면 준비가 돼. 퇴직 걱정 없어. 무료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들은 괜찮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 그만 아웃하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집단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아요. 안 할래.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안 하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이유는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주입을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뇌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 뇌를 발사해도 되나? 뭐? 맨날 먹고 눕고 딸이 모르는 저만의 비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 엄마 이영신입니다. 엄마 딸 정은입니다. 24살 이온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이 엄마 박수미입니다. 저는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닮았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엄마가. 클수록 엄마랑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안 닮았어요. 엄마는 완전 파워 박순이, 완전 최강 집순이. 집순이? 언니는 완전 방순이. 화장품 좀 발라라, 관리 좀 해라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안 해. 엄마는 진짜 너무 좀 관리를 좀 심하게 해요. 얘는 완전 야식쟁이거든요. 맨날 먹고 눕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라인은 살아있어요. 요즘 엄마의 주름이 좀 깊어졌다? 왜일까요? 벤자민 버튼?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아까 엄마가 말한 미스터리 이거예요. 트리플 V업 리프팅 패치. 야식은 먹어도 이건 꼭 하고 잤다. 뭐라고? 딸이 모르는 저만의 비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제 미모의 비밀 병기라고나 할까? 이거 나 본 건데? 내 맨날 쓰는데 이거? 뭐? 언제? 몰래 혼자 이런 걸 쓰고 있었단 말이지. 어쩐지 이상하게 하나씩 없어지더라. 일단 색이 진짜 고급져. 이게 하이드로겔이래. 그래서 이게 진짜 쫀쫀해가지고 피부에 착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거 너무 막 쫀쫀하고 그리고 또 딱 떼고 났는데 느낌? 계속 거울을 보게 되는. 뭔가 다르다. 라인이 확 살아나서 우와 했어요. 아니 나 혼자 홈트 할 때도 가끔씩 붙이고 했는데 못 봤어? 근데 너무 쫀쫀하니 떨어지지가 않아. 아니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오, 쫀쫀하네. 그래서 목까지 관리해준다니까. 엄마 목에 주름 엄청 많은데 완전 엄마에 대한 제품이네. 나는 우리 딸의 비밀? 첫사랑?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 뇌를 분석한 논문을 보니까 뇌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대요.
이 뇌간은 500만 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가장 오래된 뇌인데 이 역할이 우리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 그리고 자고 깨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중뇌 이걸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데 중뇌가 생긴 지가 한 300만 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 중뇌의 역할은 우연 방어 기능이 있대. 이게 뭐냐면 자 리더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오늘 촬영하잖아요 지금. 근데 저기서 돌멩이가 하나 딱 날라와. 만약에 그럼 어떡하겠어요? 피해. 피하지. 이게 여기서 하는 거야. 이 중뇌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오면 딱 피하도록 하는 게 중뇌의 기능이에요. 오케이? 네. 자, 대뇌피질은 가장 최근에 발달된 뇌입니다. 1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뇌인데 이게 요즘 인간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역할은 이성적 사고, 창조적 행동 이런 걸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충돌이 생기냐면 자, 인간다운 뇌에서 이성적으로 난 퇴직에 가까웠어. 만약에 가족이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되면 가족이 위험하잖아. 너 그냥 무료하지. 이성적 생각으로는 나는 그런 뭔가를 준비해서 암회를 해야 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가 막냐면 중뇌가 막는 거야. 중뇌가 왜 막아? 야, 암웨이 사업하다가 잘못된 사람도 있잖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숭이 실험처럼 뒷다리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뇌가 중뇌에서 야, 그건 하지 마라고 여기서 말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어. 준비를 해야 되니까. 퇴직할 수도 있고 무료하고 죽음이 가까워 뭐 올 수도 있잖아. 하고 싶어 이성적으로는. 근데 중뇌에서 그걸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 중뇌는 돌멩이가 날라오는 위험과 안 해본 걸 새로 하는 것도 똑같은 위험으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안 해본 거를 하면 두려운 거야. 그렇죠. 오늘 이 녹화만 해도 누가 해보셨어요 전에? 아니요. 처음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녹화는 줄 모르겠어요. 아, 뭐 누가 안 올 거야 이제 안 와? 네. 안 와? 녹화하러? 아니. 지금 녹화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녹화하는지? 제 말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네. 확 제 말에 빠져서. 네. 근데 쉽진 않잖아요. 녹화한다는 게. 그죠? 네. 네. 근데 이걸 몇 번 해보면 그냥 카메라는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처음에 잘 못해.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오늘 녹화하러 가자 그래서 못 온 분도 있을 수. 저는 그런 분 많이 보거든요. 못해. 내가 어떻게? 말리는 건 누가 말려? 중재가 말려. 이성적으로는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뭔가 암웨이 비즈니스를 가서 리더님들이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선뜻 내가 학계를 못하는 이유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누구의 문제라 그랬어요? 집단의 문제야. 뒷다리 잡거든. 하지 마.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할 얘기가 사실 많아. 왜? 너 해봤어? 안 해봤거든. 그리고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업이 모든 일이 다 성공하냐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영업만 해도 성공률이 5%도 안 됩니다. 네. 95%가 유지 못하거나 망해.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근데 무슨 얘기해? 네트워크 하지 마 얘기는 한단 말이지. 그렇죠. 현태가 근데 얘기는 뭐 너무 할 얘기가 많았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네. 오케이? 맞아요. 네. 그래서 집단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저는 오늘 역할이 뭐냐면 좋아 송 교수 그럼 당신의 솔루션이 네 해답은 뭐야 이거잖아요. 네. 제가 해답을 드립니다 여기서. 네. 자 어떤 걸 드리냐면 자 요거는 엔지니어 얘기인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네.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있는 건데 그때 이 사람이 미션이 이 두 나라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잇는 쇠로 만든 다리를 만들어라라는 숙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847년도야. 근데 요때가 1847년도인데 요즘은 이게 간단하대요. 그 폭포 강 위로 이렇게 놀 때 헬기가 여기에서 쇠로 철 파이프를 물어다가 여기에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이으면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쉽답니다. 그게. 근데 이때는 제 기억에 그 최초로 비행기를 날렸던 형제가 라이트 형제 기억하시죠? 네. 그게 1902년도인가 아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시험 비행하기 5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상상도 못할 날아다니는 게 세 밖에 없을 때죠. 그러니까 두 나라를 이렇게 이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숙제는 받았고 이 사람은 고민을 한 거야. 그러다 답을 찾았는데
혹시 연 아세요? 연? 예. 연을 이제 미국에서 쭉 날린 거 이렇게 예. 날려서 그 연이 캐나다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연에 이제 연실이 매달려 있죠. 네. 그 연실 끝에 이 미국에서 가는 그 얇은 철사 같은 걸 묶었어요. 그걸 캐나다에서 땡겼어. 그 캐나다로 갔죠. 그 다음에 약간 굵은 철사를 묶었어. 굵은 철사가 캐나다에 갔어. 그 다음에 로프를 묶었어. 로프가 캐나다 갔어. 마지막으로 거기다 철 강선을 묶어서 로프가 철 강선이 캐나다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만들어진 다리가 이겁니다.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다리예요. 네. 실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진짜. 비행기가 없을 때. 근데 그 리더님들 요 다리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요? 생각이었죠. 생각. 네. 생각이 바꾼 게 뭐였어요? 처음에 쇠로 된 강선이 간 건 아니죠. 네. 처음에 뭐가 갔어요? 철수. 연이. 연이 간 거야. 연실. 연실이. 예. 그러니까 연실이 결국엔 이런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집단의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 거기 사람들이 멈춰 있거든. 안 돼. 근데 출발은 그렇게 처음부터 강선으로 갈 수 없으니까 출발은 어떻게 연실처럼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하라는 게 솔루션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라고 알려주세요. 파트너분들한테. 네. 일단은 시작해라. 두 번째, 서서히 해라. 근데 한계는 넘지 마라. 네. 대부분 여길 넘으려고 그래. 네. 넘으면 본인이 상처를 받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안 바뀌거든. 세 번째, 너무 힘들면 강도를 낮춰라. 네네.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 하지 마라. 근데 언제만? 그날만. 오늘만 안 하면 돼. 다섯 번째, 다음날 계속 해야 돼. 와. 오케이? 정답이에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예. 동기를 자극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돼. 최고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맞아. 좋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파트너분들한테 이 답을 알려주셔야 돼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집단적으로 막고 개인의 생각 때문에 막는다고. 거기에 부딪히되 처음부터 강하게 부딪히지 말라 이거죠. 처음에 시작만 하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고 안 되면 멈추고 그날만 내일 다시 하고 오케이? 네. 이러면 솔루션으로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 박수가 마음이 들리시고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편안하죠? 네, 마음 편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긴 하는데 답이 없어요. 내가 하는데 쟤는 안 따라와. 그럼 내가 포기하게 되지. 그래서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 그걸 없애려고는 하지 마라. 개인이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은 천천히 시작하면 크더라. 아마 세 분도 이런 많은 어떤 분들을 만났을 텐데 지금 성공하신 거는 100% 이런 절차를 통했을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대가 세면 부러지는 경우 있거든. 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세 분 다 부드러우시잖아 이렇게.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루션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현실적인 얘기를 좀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교수님 알겠어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아까 리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든 퇴직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업도 퇴직하고 판사, 검사 다 퇴직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구조상 재취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은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게 창업이에요. 왜? 너무 인생에 오래 살아. 옛날 같으면 안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 살고 퇴직은 빨리 하고 중간에 이걸 누가 채워줄 수가 없어. 반드시 창업을 해야 돼. 이 판사도 마찬가지. 얘들 나오면 뭐 창업하는 줄 아세요? 변호사 하는 거예요. 아마 파트너분들 중에 변호사 많이 있지 않아요? 네. 의사도 있고 한의사 다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돼. 그럼 어떤 창업이 좋을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저는요 늘 자영업을 얘기할 때 제가 창업 전문가잖아요. 절대로 자영업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80%가 망해요. 아까 우리 리더님께서 화두 던질 때 죽음에 관한 화두 던졌잖아요. 이건 불의의 사고입니다. 네네.
자영업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제가 창업에 관해서 법칙이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돈의 법칙과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돈의 법칙은 2배의 법칙이 있어. 자영업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시작할 때. 네. 식당 뭐 할 때. 네, 근데 망하면 꼭 4억이 망해요. 맞아요. 꼭 2배가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요. 4억을 돈을 모으려면 아까 제가 인사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집에 102만 원 정도 저축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벌이가. 그걸로 4억 모으려면요. 대충 계산해서 30년 이상은 모아야 돼요. 그걸 사람들은 자영업 잘못해서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영업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영업자 비율을 한번 볼까요? 미국과 우리나라 비율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7%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27%.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보다 4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근데 자영업 중에 식당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네. 식당 숫자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수치를 나타낸 건데 미국이 인구 1000명당 2개가 안 돼. 식당이. 한국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뭐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네. 한국이 12개가 넘어요. 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드는 순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몰라. 근데 이 식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킨집입니다. 네. 맞아. 그 맥도날드 매장 아시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맥도날드 매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근데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만 5천 개 정도 있대요. 네. 근데 근데 한국에 닭집이 몇 개인 줄 아세요? 5만 9천 개야. 그러니까 약 6만 개 정도의 닭집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만 5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닭집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들 진짜 많다니까. 맞아요. 4억을 어떻게 갚냐고. 음식점 폐업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뭐 이건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다 다른데 대략 감으로 현장에 계시잖아요. 우리 리더님 얼마 될 것 같아요? 대략 몇 퍼센트? 감이 안 오는. 감이 안 와요? 네네. 우리 리더님은 저도 감이 안 잡히네요. 감이 없어요? 네. 보통 이 질문을 하면 한 30%쯤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통계를 내놓은 수치가 92%. 어머나. 92%. 이게 연합뉴스가 뉴스에서 제공한 거예요. 창업하지 마라 말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창업하겠다고 그러면 꼭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셔야 돼요. 너무나 위험하다 이건. 성공 확률 5%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해요. 근데 그 뒷감당은 못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4억 갚으려면 30년 이상 먹어야 된다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 교수, 그러면 재취직도 안 돼. 내가 준비한 미래에 대한 노후 준비도 못했어. 창업하지 말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우리 리더님들께서 야 이게 어떻게 맞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창업의 기준이 있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비즈니스 하고 계신 기준과 이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네. 자, 우리 리더님들 하시는 사업이 자본금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네. 자본금 얼마 필요합니까? 아메 하려면? 한 없어요. 3억? 자본금 없어요. 없잖아. 네, 네. 없어요. 그죠? 네. 없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거예요. 네. 아메요,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세요. 시장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해야 돼. 네. 맞아요, 네, 틀려요? 맞아요.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자, 소모품입니까 아닙니까? 소모품. 소모품이에요. 네네. 중복 구매가 할 수 있죠. 아,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대리점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맞아요. 네. 자, 다섯 번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건 제가 봐도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자생력 빵점인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이게 약간 차이가 있고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이 해야 돼. 네. 어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강의를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별 군데 다 갑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실부터 교도소까지 가요. 안 가는 데가 없어. 근데 제가 가본 업종 중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네트워크 아메 비즈니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리더님 두 분이 친하다고 해보세요. 친한 친구야. 근데 둘 다 아까 말한 닭집을 했어. 근데 리더님은 돈을 엄청 벌었고 리더님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리더님 마음이 어때요? 저 돈 번 친구 보면 속이 좋아요? 아프죠. 속이 아프지. 화가 나지. 속이 아픈 거야. 그죠? 그게 사업이에요. 근데요, 나 아닌 사람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좋은 거는 이 비즈니스밖에 없어요.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파트너가 잘 되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형제간에도 내가 안 되고 제가 잘 되면 배 아프다니까. 맞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밖에 없어요. 일곱 번째, 성공 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일해야 된다. 별 사람 다 만나죠. 네. 정치인도 만나죠. 경제인, 부자, 가난한 사람, 별 사람 다 만나요. 여덟 번째,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아마 그 철밥통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 어떠세요, 수준이?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저도 이 가다 보면 제가 이 네트워크 강의한 지 오래됐어요. 거의 지금 한 17, 8년 됐는데 그룹별로 가면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가보면 애기 사업자야. 그럼 점점 커져. 핀이 올라가고. 그럼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일단 표정이 달라집니다. 다 예뻐져. 신기하더라고. 그 피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거야. 나중에 삶도 바뀌어. 그래서 그분들 보면 자녀분들도 돈이 많으니까 좋은 학교 유학을 보내요. 얘들이 나중에 좋은 데 취직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집과 차가 처음에 바뀌지만 나중에 바뀌는 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맞아요. 아홉 번째,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무대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5번과 비슷해요. 개인 차이가 약간 있어. 개인 차이가. 열 번째, 여러분의 요 수요가 끝날 것 같아요? 끊임이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죠. 끊임이 없어요. 네.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볼륨은 계속 커집니다. 네. 근데 10가지 기준이 제가 주장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이 주장하는 창업 10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의문을 가졌던 게 5번과 9번이에요. 자생력과 천부적 재능.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건 누가 바꿔줄 수 있어요? 스폰서가 스폰서가 시스템이-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정답을 잘하시네. 네. 이건 스폰서가 바꿔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버드에서 권하는 10가지 항목이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 비즈니스하고 정확하게 맥이 맞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이래요. 돈은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 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죠? 근데 시간과 노력은 투자를 해야 되지. 그죠? 근데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이 사업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실패하더라도 손해는 나지 않아야 돼.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아미사. 아멘 사업.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네. 진짜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집단적인 방해, 개인적인 뇌 방해,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는데 창업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템이라면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도 리크루팅 하실 때 그걸 사진 찍어서 네. 보여주세요. 하나하나 봐라. 보고 네가 객관적으로 선택을 해. 제가 그냥 말이 많아졌네요. 저는 이 네트워크 얘기만 하면 말이 많아져 그냥. 많아졌어요. 어떻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해요. 최고세요. 맞아요. 너무 동의하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션인데, 자, 다음 세션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아메이를 통해서 얻은 시간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네. 특히 경제적인 자유는 뭐 다른 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부러운 게 시간적인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분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핀에 올라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이거 굉장히 뭐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 2년 10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갔어요. 2년 10개월 만에요? 네. 오, 굉장히 빨리 가신 거죠? 네, 네. 그리고 현재 플랜으로 하면 3년 4개월 만에 수석까지 갔었어요. 바로. 예.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몇 가지 알아보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몰입했었어요. 아, 얼마만큼 몰입했느냐면 네. 그 차 타고 다니면 그 가태료 나오잖아요. 네. 그걸 안 돼가지고 차 번호판을 떼갔었어요. 진짜로 떼갔었어요. 진짜로요? 네, 홈미팅하고 나오니까 번호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음 홈미팅 가야 되니까 네. 바로 가니까 경찰이 잡으러 왔었어요. 번호판 없이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찾으러 가라고 누가 떼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구청에서나 어디서 가태료 안 내서 떼갔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미팅 하고 달러 갈게요 이랬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과태료가 그거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죠? 일하시느라고. 예,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딸아이 등록금도 안 냈어요. 왜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걸 내는 걸 잊어버렸어요. 와. 그리고 베란다에 그 식물을 제가 많이 키우고 있었거든요. 암이 하기 네. 전에 네. 물이 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빨갛게 다 타버렸어요. 물을 안 줘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집중을 했었어요. 몰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그 2년 10개월, 3년 4개월에 나에게 너무너무 찬사를 보내요, 지금. 저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저도 네. 너무 감사했어.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네. 있으세요? 아우. 그래서 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3년 4개월 만에 못을 그렇게 몰입해서 그 이후에 내내 지금 한 18년 정도 굉장히 자유롭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실컷 시켰어요. 하고 싶을 때까지. 그랬더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서 둘 다 법조인이 돼서 와. 너무 예뻐요. 아유, 너무 잘 참 살고 있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고생하셨네요. 예. 근데 고생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렇게 몰입한 순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몰입을 해보려니까 그건 인생에 한 번밖에 못하는 몰입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 있을 예, 거예요. 그런 몰입은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3년 4개월이 내 인생에 너무 찬란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너무 찬란한. 와. 진짜.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기들 길을 가고 있고 내 인생의 숙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해요. 어떤 제가 거요? 뭘 하고 싶은 게 있었냐면 네.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오. 그 중에서도 노자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영혼까지 자유롭고 싶었어요. 경제적인 자유가 오고 난 다음에는 내 영혼에도 자유를 줘야 되겠다. 경제와 시간적인 자유 갖고 있고 네. 영혼까지. 그 다음에는 영혼의 자유가 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자 선생님을 만났고 그 자유, 영혼의 자유에게로 가고 있는 도상에 있어요. 지금 네, 너무 정말 행복해요. 대단하십니다. 황홀해요. 정말. 아.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향하여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게 이런 삶이 주어졌다는 거. 정말 근데 통상적으로 감사해요. 네. 저도 이제 많은 리더분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만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핀을 가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네. 근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아니요, 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힘들었대는 네, 거죠. 너무 그 리더님은 찬란했어요. 그 거꾸로 하시네요. 네, 그 순간들 너무 찬란했다. 찬란했어요. 집중했던 그 순간들, 몰입했던 그 순간. 왜냐하면 내 인생을 향하여서 집중했잖아요. 몰입했잖아요. 내 인생의 자유를 위해서 몰입했잖아요. 너무 찬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오늘 그래서 크게 배우네요. 네, 찬란했어요.
돌이켜봐도 너무 순간들이 찬란했어요. 그리고 저는 암의 일을 모두가 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 정답입니다. 예. 모두 하면 안 돼요. 예, 예. 할 수도 모두 하면 없는 안 돼. 일이에요. 네,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예. 모두 다 해서도 안 되죠. 예, 예. 그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큰 박수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님은 어떤? 저는 이제 오랜 시간 암일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이제 감사한 마음밖에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딱 되면 그런 네.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뭐 혹시 힘든 일이 없었느냐 뭐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렇게 사업하는 과정에는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고 나면 도대체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었는지 이걸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과정들이 그런들이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둥지를 이제 이장전 나이가 되니까 네, 이제 네. 아이들이 이제 둥지를 떠나고 이제 처음처럼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남아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걷다가 아. 이렇게 막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네. 이렇게 막 발을 맞춰서 이렇게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지간해서 이렇게 팔이 늙은 두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참 내 마음이 너무 평온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불안해서 이제 암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제일 원했던 인생은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 좀 살고 싶었다 이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이 행복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구나. 내가 정말 원했던 그 인생 안에 들어와 있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죠. 마련돼 있고 그렇죠. 하기 싫은 건 하나도 안 해도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훌쩍은 내가 떠나고 싶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있죠. 경제적인 여유. 네네. 근데 아미가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이 가족이 말이 통하는 가족이 되거든요. 아,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암이 하기 전에는 제 욕심으로 애를 막 어떻게 하겠다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도 만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암의 교육 시스템은 이 사람을 바꾸는 굉장히 맞아요, 강력한 맞아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한다 이런 가족을 가진다는 건 전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도 가지고 그런 주변 사람들이 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건 뭐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굉장히 맞아요. 제일 중요한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옹달샘 같은 수입을 가지고 있죠. 계속, 제가 그렇죠. 매달 규칙적으로 맞아요. 가장 힘이 센 돈이 그런 돈이라 했거든요. 매달. 퇴직이 없잖아.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암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암이라는 이름의 그 장막만 다 긋고 나면 그 제대로 그 진실을 알면 안 할 사람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지금 못 벗는 거예요. 네,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저는- 또 집단과 개인의 네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제대로 듣고 나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그 인생 안으로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부럽습니다.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예. 네. 딸아이가 어릴 적부터 꿈의 하나가 해외유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이 약속을 지켜줌으로 해서 자존감을 높여드렸죠. 그 옛날에 그 유학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퇴서를 내고 그 혼자 갔습니다. 대단하네. 그러다가 남다른 어떤 그 독립심이랄까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10년을 유학하고 이제는 돌아와가지고 애 엄마가 됐어요. 자기가 원했던 그 일을 해줌을 해서 부모로서도 마음이 든든해졌죠. 그렇겠네요. 뿌듯하시고. 그 딸아이로부터 이 또 외손녀, 네. 외손자까지 예.
요즘은 이래 그 개들 재롱 부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다대요. 네. 예. 한 여러 개를 들어보면은 조금 어릴 때는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발음하냐고 하면은 하부라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부라지. 하부라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발음이 어려운가 봐요. 예. 애들은. 그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로 바뀌더라고요. 말이. 아. 그 또 둘째 이 손자는 이 우리 집에 오면은 와락 뛰어오면서 할아버지한테 당기는 그 기분을 아세요? 모르지. 근데 아들, 딸하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는 너무 예쁘대요. 네. 진짜 그 재롱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친손녀까지 또 이래. 이 다 감사한 일들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우리 그럼 세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딸, 아들, 딸. 아들, 예. 저희들 예. 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역시 부모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다. 야, 정말 부럽네요. 예. 다 고마운 일들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즘 이런 또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좀 야외로 자주 나갑니다. 일합니다 하고 같이 일해 나가는데 파트너들이 언제든지 이래 좀 와가지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24시 24시간 오픈하는 그런 어떤 전원주택을 하나 증발해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주어지는 그 어떤 행복은 아메를 통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가치를 더 좋아하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처음에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된 게 불우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이 예상 밖으로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삶이 무료할 수도 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는데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화두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동을 못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셨죠. 근데 세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오늘날의 이런 성공을 만드신 거죠. 제가 성공자들한테 느끼는 게 늘 그런 거예요.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하고 남들보다 더 오래 하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이 이 방송을 보시는 예비원님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길 또 저도 바라고요. 우리 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운동을 하다 보면 힘들게 무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역기를 든다든지 그때는 세부적으로 볼 때 근육이 이렇게 파열이 된대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찢어진답니다. 근데 그 파열된 근육,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왕자가 있든지 뭐 이런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근육을 만들려면 그 전 단계에서 찢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찢어짐이 없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었고 여러분도 있을 텐데요. 살면서 마음이 찢어진다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회복되는 과정 속에 마음 근육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배운 게 많습니다. 힘든 과정을 찬란했던 순간이라고 말한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고통의 순간도 있죠.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찢어짐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마음의 근육이 다시 생길 겁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